예, 안녕하십니까. 주봉입니다. C 프로그램 입문.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다가 뭐 이런 내용 적고서 썰을 좀 풀까 생각을 했는데, 첫 주도 아니고, 이런 썰에 뭐 관심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적기로 했습니다. 몇 번 녹화했다가 지웠다 하면서, 이런 내용도 알고서 여러분이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욕심을 좀 부려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대충 감을 잡았고요. 지금 배우는 내용도 왜 배우는지 알고 따라올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고 그러면 한 번쯤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아깝잖아요.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잖아요. 여기서 무엇인가 얻어가야 되는 거죠. 또 요즘의 세상이 날로 너무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 느낄 겁니다. 물론 이 스마트폰이라는 요 매체가 중심이 돼가지고 많은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인터넷이라는 것도 윈도우라는 OS, 물론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런 걸 모두 있게 만들고 우리한테 유용한 존재로 만들어준 프로그램이라는 존재 있죠. 그 프로그램 만든 프로그램 언어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뭐 앞서서도 이런 걸 많이 보여줬는데 함수에 들어가기 앞서서 썰을 좀 더 풀려고 합니다. 이 순서도의 중요성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도 우리가 프로그램 명령어 배우는 거 아니다. 프로그램 짤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거다. 이런 얘기를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뭐 프린트F가 어때, 스캔F가 어때, 포문이 어때, 이거 큰 의미 없습니다. 그걸 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즉 이걸로 컴퓨터한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일을 어떻게 시키느냐, 그런 걸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서도 플로우 차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번에 중간 평가할 때도 이 순서도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느끼길 바라는 거고요. 그림을 이쁘게 그리는 걸 요구한 건 아니고요. 생각을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딱 직면하게 되면 답이 뭐지 이렇게 고민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많이 살아왔거든요. 초, 중, 고등학교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보기에서 답을 고르는 데 익숙했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본 적은 없다는 거죠. 대부분 답을 잘 고르면 똑똑하다 그러고 점수가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중간 평가 보고서를 볼 때도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답이 맞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얘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문제를 처리했는지도 좀 살펴볼 겁니다. 물론 그게 점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나도 장담할 수 없지만, 예. 지금 이제 순서도의 중요성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배운다는 건 이런 순서도 작성 요령, 즉 알고리즘 구성 능력을 배우는 겁니다. 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방법을 논리적으로 순차적으로 표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도 중요성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서도만 제대로 작성이 된다면 프롬프트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스타트 나오면 그냥 뭐샵 인크루드 하고 인트 메인 적어주면 끝나는 거고요. 이러면 육각형 모양이 나오면 변수 선언하고 준비 과정이 있죠. 그리고 직사각형 모양 나오면 수식이거든요. 어떤 값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계산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고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if문을 써서 어떤 비교를 한다는 거죠. 순서도를 작성할 때는 한 박스 안에는 동일한 종류의 연산이 아니라면, 동일한 종류의 작업이 아니라면 같이 적으면 안 됩니다. 즉 박스 자체가 어떤 작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즉 명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다 값을 계산하는 것도 집어넣고 비교하는 것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거 순서 잘못 쓴 겁니다. 물론 더 중요한 건 이 모양을 무시하고 썼으면 더 잘못된 거죠. 중간평가 보고서 받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덜어 나와가지고 조금 내가 가리키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앞에다 몇 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것은 출력이다. 모양을 어떤 걸 쓰겠다 약속을 정한 이후에는 그거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시작과 끝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데이터로 어떤 계산을 한 다음에 그리고 출력하는 게 꼭 있어야 됩니다. 출력이 없는, 결과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일에는 목표가 있는 거죠. 그 목표를 달성했으면 잘 됐다 안 됐다 그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프로그램에는 입력은 없을 수 있지만 결과는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또 처리하는 데 있어 이렇게 해서 결과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과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명령이 어디에 배치됐냐에 따라서 하는 일은 동일하지만 점검 시점, 체크 포인트가 어디냐에 따라서 덜렁 이렇게 결과만 보는 경우도 있고 과정도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처리되는 방법도 중요한데 나중에 이거를 사람들한테, 즉 고객한테 어떻게 서비스할 건지에 대한 고려도 해 주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또 여기서 정리된 데이터를 취합해서 가공한 다음에 만들어진 정보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이 출력 부분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어떻게 잘 가공했는지, 즉 본인이 무슨 문제를 풀었는지를 잘 이해했는지가 이 출력에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썰이 굉장히 기네요. 예, 순서도 중요성 강조하고 있고요. 또 결과를 어떻게 출력하느냐 중요시 여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뭐 비교문, 반복문 이런 걸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많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반복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루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순서대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반복 명령은 포문, while문, doWhile문, 그리고 잘 쓰진 않지만 goTo문이 있었거든요. 각각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름대로 순서대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여기서 처리된 내용은 뭐죠? 순서도를 보고서도 이게 무엇을 하는 문제인지 또 여기 결과값은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도 추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뭐 나중에 원하면 한번 순서도 문제를 낼까? 이거는 생각보다 이게 문제만 많지 답이 너무 단순해 가지고요. 큰 고민을 하진 않거든요. 요즘에 정보처리 기사 같은 거 시험 보면 요즘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예전에 이런 식의 순서도를 많이 제시했거든요. 이게 중요하다는 걸 다 알거든요. 이 과거에는 여기다 구멍 뻥뻥 뚫어놓고서 저기 어떤 식이 들어가면 좋은지 어떤 조건이 들어가면 좋은지를 점검했었습니다. 지금 반복문을 처리하는 4가지 명령어에 대해서 각각 순서도를 구성해 본 겁니다. 요런 그림 같은 경우는 표준 순서도 심벌에는 없습니다. 반복문, 포문, while문을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디션을 보통 위에 이렇게 제목같이 이렇게 표시해서 나타내는 방식은 변형된 순서도입니다. 씁니다. 실제로도요.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제시했던 그 심벌은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필요에 따라 심벌을 변형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의미만 통한다면. 이거 뭐하는 프로그램이죠? n에다 0을 집어넣고 1을 증가시킨 다음에 n의 값을 찍어주는데 그리고 n이 10보다 작으면 또 반복을 하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1, 2, 3, 4 찍는 거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여기에 그러면 10이 찍힙니까? 안 찍힙니까? 출력되는 값에 10이 포함이 되나요? 10이라는 숫자로 화면에 표시하나요? 안 하나요? 할까요? 안 할까요? 순서를 보고 바로 판단을 해 주어야 되죠. 내가 점검할 때는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하거든요. 조건을 줄 때는 처음에 잘 적용이 됐는지, 즉 조건에 맞춰서 작업이 시행됐는지, 그리고 끝나는 시점이 정확히 마무리가 잘 됐는지, 즉 10이 포함됐는지 10이 포함이 되지 않는지도 본인이 명확히 알고 써야 된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은 10이 포함이 yes, no 표시가 없다고요? 에이씨. 여기 yes고요. 여기 no입니다. 그렇지. 이런 꼼꼼함 있어야 되죠. 이런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10보다 작으면 반복하라 했거든요. 쭉 돌다가 9 찍었어요. n이 8일 때 8도에서 9 만들었고 9 찍어서 내려왔어. 9는 10보다 작은가요? 작죠. 그럼 올라가서 10을 만들죠. 그리고 10을 찍었어요. 내려와서 10은 10보다 작은가요? 아니죠. 빠져버리죠. 끝나죠. 즉 화면에 10이 찍혔어요? 안 찍혔어요? 찍혔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되죠? 얘는 0부터 하네. 0부터 하는 여기는 1인데 얘는 1. 그런 것도 봐야 됩니다. 내가 힌트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이거 과제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하려고 하면 그 조건들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좀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순서도 중요하고 많이 연습하기 바랍니다.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리는 걸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힘,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반복문에 대한 순서도와 코드 표현 방법 연습해 놓기 바랍니다. 과제로 제시하겠습니다. 중간 평가에도 유사한 문제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비교하는 그런 순서도거든요. 어떤 식으로 됐는지 또 코드로 표현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이거 내가 먼저 제시한 것 같은데 누가 물어봤고 줬던 것 같습니다.
요런 부분 명령이 좀 애매하죠.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네. 보통은 조건문에 들어오는 건 하나고 나가는 게 두 개였는데 이거는 들어온 건 하나인데 얘는 들어오는 것도 두 개고 나가는 것도 두 개이네. 이럴 때 코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순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제로 내줄까요? 답들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순서도 외우는 거 아닙니다. 처리 방법을 기억을 하는 거지 이 그림을 외우는 무식한 짓은 할 필요 없습니다. 알죠? 자전거 타는 거를 종이에 적어서 익히지 않잖아요. 그건 마찬가지 순서도 그런 겁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요령 그걸 익숙해지라고 지금 계속 제시하는 겁니다. 예, 들어가기 앞서 맨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인데 인터넷 검색하면 이런 글들 많이 올라오죠. 그리고 요즘은 초, 중, 학교까지도 이 코딩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요. 뭐 일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는 제2 외국어로 C를 지정한 학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제2외국어 배우는 것보다 C 프로그램 짜는 게 실산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현실적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제2 외국어로 지정한 학교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학교더라.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코딩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딩과 프로그래밍 둘을 구분해서 이야기했었죠. 코딩이라는 건 주어진 문제, 알고리즘을 제시하면 그 알고리즘에 맞춰서 지정된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보통 코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확장시켜서 알고리즘도 고민하게 만들죠. 그리고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죠.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그 문제 해결 방법까지를 고려해서 문제 해결 방법 플러스 그다음 코드로 바꾸는 것까지를 갖다 보통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초중고등학교 얘기할 땐 코딩 교육, 대학에 와서 프로그래밍 이렇게 구분을 하죠. 아무 의미 없는 짓이지만요. 애당초 문제 해결 방법을 바탕으로 해보면 좋은데 혹시라도 거부감을 느끼고 힘들어할까봐 그러는 거고요. 뭐 개인적인 걱정은 프로그램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이 그걸 학생들한테 가르친다고요. 책에 있는 내용 읽어준다는 거죠. 지금 내가 수업을 하면서도 포인트를 줘서 해줘야 되거든요. 예, 이게 나무를 기르는데 꽃을 기르는 데 있어서 거기다가 물과 양분을 많이 준다고 이게 잘 자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햇빛에 갖다 놓는다고 무조건 다 잘 자라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서 쓸모없는 잔가지도 쳐주는 거고요. 바람도 잘 통하게 해주는 거고요. 그런 역할은 경험에서 우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잘한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경험이 없이, 프로그램 경험이 없이 그냥 책만 갖고 가리키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나라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프로그램이라는 건 문제 해결 능력을 포함한 코딩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프로그램 배울 때만 왜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 기초는 C 언어로 시작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왜 C일까? C가 오래돼서 아니 근데 첨단 기기는 최근에 나올수록 더 좋은 건데 굳이 C를 왜 배워야 하는 거지? 한 번씩 좀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프로그램 배우는 거에 대해서 진짜 세계에서 가장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티븐 잡스 죽었죠. 생각하는 법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 사는 거하고 컴퓨터가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늘 프로그램을 이야기할 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잔머리거든요.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수학적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더 좋죠.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걸 분석하고 거기에 해결책을 스스로 찾는 겁니다. 물론 이건 기본적인 경험과 상식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범위에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문제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 생각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고민하라는 소리예요. 그거를 제대로 터득하게 되면 코드를 짤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은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학 공부 열심히 했지, 영어 공부 열심히 했지, 그거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그걸로 물론 할 수 있는 거 많죠. 뭐 구구단도 할 수 있고 삼각함수도 풀 수 있고요. 쓸데없이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거리도 시간도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또 로켓 쏴가지고 달에다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거예요? 아니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취직해서 그거 할 거예요? 아니죠. 당장 우리가 취직할 때 유리하고 내가 살면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또 좀 발전, 나한테 어떤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학문, 어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학문들을
가리키고 싶었는데 옆으로 세고 있습니다. 예, 많은 얘기 썰 풀었는데 대면 수업을 하면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동기부여가 명확히 되고 목표가 주어져야지 공부하는 데 재미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었나 싶어가지고 좀 썰을 풀었습니다. 뭐 앞으로 내용도 별 차이는 없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기 바랍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배우고 있고 이걸 배우는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예, 함수 봅시다. 썰이 길었어. 예, 함수, 펑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처리하는 아주 작은 단위거든요. 우리 입출용분 배웠고, 수식 배웠고, 수식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조건문, if문, 그다음 반복문 배웠습니다. 감춰져 있지만, 그 다음이 함수. 이거 하면은 원하는 프로그램은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함수가 없어도 되지만, 우리 int main, void main 그 자체가 함수거든요. 우리가 작성하는 모든 코드가 뭉쳐서 하나의 함수, 또 잘라놓으면 조그만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수까지 하면 프로그램의 기초는 끝난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거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 작성하는 방법,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예, 함수에서는 이런 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이 좀 많네. 함수가 뭔지, 왜 쓰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를 만드는 방법, 불러 쓰는 방법 설명할 겁니다. 또 주의사항으로 함수의 매개 변수와 반환값, 또 인수 뭐 이런 거 얘기할 거고요. 또 순서도 나오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한 거 순서 바꿔놨나? 함수의 원형이라는 거 합니다. 그리고 표준 라이브러리. 이거 응용입니다. 이거. 요거는 그냥 표현 방법, 이건 종류 확인하는 거고요. 이건 응용이거든요. 요런 점 할 거고요. 요 앞부분에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요것도 신경 써서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매개 변수와 인수. 요까지가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케이? 함수를 왜 쓰는지 알고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불러 쓸 거다. 그때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좀 봐주기 바랍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예, 함수는 펑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펑션 기능. 함수 별로 안 좋아하죠. 보통 우리 수학 배울 때 fx, 이거. 예,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별로 재미없었던 거죠. 1차 함수, 2차 함수. 이거 이상한 거 많이 했습니다. 지금 쓸지도 않는데. 물론 그걸 필요로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함수라는 거는 하나의 특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이다. 이건 뭐냐면 뭐 프로그램이 다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꾸민다든지.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는 독립적으로라는 소리가 나가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즉 다른데 의존하지 않고 수행 가능한 작업이라는 거죠. 아주 작은 단위의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 언어의 정의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수는 그냥 작은 프로그램 하나. 밑에 보면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지정한 데이터를 입력받아 처리하고 그리고 출력하는 이런 프로그램. 이건 그냥 프로그램이잖아. 예, 그겁니다. 그냥 프로그램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void main 앞에 main 하면 main 함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게 함수입니다. 그럼 뭘 배워? 그게 그건데. 그 내부에서 처리되는 걸 다시 세분화시켜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또 작업을 하거든요. 그걸 이렇게 잘라서 선언하고 활용하는 방법, 그걸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함수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함수가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이미 여러분 함수 많이 쓰고 있잖아요. printf, scanf, 이거 함수입니다. main 함수입니다. 이미 쓰고 있습니다. main이나 scanf나 printf는 명령어 아닙니다. 함수죠. 누군가 정의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안 했죠. 우리는 안 했지만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 쓴다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메인, printf, scanf 다 검정색으로 나오죠. 내가 어떤 변수를 선호할 때도 보면 변수명도 검정색으로 나옵니다. 바꿔도 된다는 소리고요. 또 누군가 작성했기 때문에 명령은 아니라는 거죠. 말 꼬였어. 그쵸? 또 함수의 특징으로 함수는 서로 구별되는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작업을 수행해야 되고요. 또 결과를 반환해야 됩니다. 결과 반환이라는 것은 꼭 값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뭔가 거기가 처리가 되면 어딘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화면에 값을 출력하듯이 하든지 아니면 컴퓨터 내부 메모리의 값을 변경하든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면, 즉 특별한 작업이 없다면 함수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썰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루하죠? 한편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 배우는 게 없으니까 과제도 안 나오겠지라는 생각할 수도 있죠. 넘어갑시다. 함수는 그냥 프로그램 조각입니다. 쉽게 생각합시다. 또 함수 설명이네. 함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 쓰냐? 근데 왜 쓰냐? 왜 통짜로 쓰면 이제 잘라 쓰느냐는 거죠. 잘라 쓰는 이유는 동일한 작업이 필요할 때마다 동일한 코드를 반복해서 표기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여기 프로그램 짤 때는 구구단 짜고 짰어. 그다음 이거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또 수업을 하는데 또 구구단 짜래. 짜증나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렇다면 지난주에 짠 거 불러서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죠? 지난주 짰던 프로그램 파일 열어서 범위 지정하고 컨트롤 C 눌러 복사한 다음에 오늘 수업하는 거 가서 컨트롤 V 눌러 붙여넣기 하면 되죠. 그러면 됩니다. 그게 싫다는 거죠. 그걸 좀 편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작성한 코드를 작성해서 내가 그걸 함수에다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해버린다. 함수 이름을 구구단이라고 해서. 그럼 나중에는 그 파일만 있으면 굳이 내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 않더라도 이름만 적어주면 바로 불려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쓰는 비주얼 스튜디오에 보면 솔루션, 프로젝트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한 프로젝트 안에 등록되어 있는 파일에 있는 함수들은 그냥 이름만 쓰면 다 불려 들어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은데. 이게 비대면이다 보니까 또 책에 있는 내용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설명을 안 해주는데 전체 크게 보는 거죠. 기회 되면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한 프로젝트 안에 파일을 여러 개 등록했을 경우 거기에 있는 함수들은 그냥 다 불려서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앞부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프로젝트 안에 메인이 여러 개 있으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제거하는 방법 언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메인은 한 번만 있어야 된다.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함수명은 중복되면 안 된다는 의미의 표현을 했거든요. 넘어갑시다. 개인도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때 반복적으로 쓸 때 그때 또 컨트롤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자꾸 타이핑 쳐야 되니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즉 재활용을 위해 씁니다. 쉽게 얘기는 그거. 그래서 이렇게 반복 표기하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함수란 개념이 등장을 했고요. 이게 앞에서 얘기한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렇게 별 찍는 명령이 있는데 이게 뭐 다른 데서 쓰기도 하지만 한 파일 내에서 한 프로그램 안에서 여기 별 찍고 여기다 메시지 주고 별 찍고 메시지 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별을 3번 찍어야 된다고. 이럴 때마다 코드를 포문에 저렇게 줄 거냐? 안 줘도 된다는 거죠. 안 주려면 저걸 함수로 선언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말이 길어지네요. 넘어갑시다.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는 그 포문을 여러 번 썼는데 그 포문을 갖다가 프린트 스타스라고 함수로 선언해 놨을 경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여기다 펑션에 갖고 여기다 프린트 스타라고 해놓으면 나중에는 이거를 다시 타이핑 치지 않고 이름만 요 프린트 스타스라는 거만 불러 쓰게 되면 바로 여기 삽입한 거랑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이런 걸 함수라고 합니다. 이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즉 재활용될 때 이름만으로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할 때 다시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려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니죠. 보통 아래 한글 같은 거 쓰면 상용구라고 하죠. 자주 쓰는 거 있으면 탁탁 나오게 하는 거. 그런 거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이 이런 효율적인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쓰다 보면 명령어 타이핑 치게 되면 위자드 같은 게 자동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내가 유수해도 봉자 같은 경우 있잖아요. 내가 그 창에서 입력을 많이 했으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자꾸 추천을 해주죠. 그런 거랑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용자의 수고로움을 덜어주려고 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거 참고로 알아두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지금은 다 이제 이런 류의 함수를 다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펑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프로시저, 서브루틴 이런 말도 많이 썼습니다. 프로시저, 서브루틴 또는 프로시저 또는 펑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반환되는 값이 있으면 펑션, 반환되는 값이 없으면 프로시저 이렇게 했고요. 이건 부수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서브루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안 씁니다. 다 펑션입니다. 알았죠? 다른 책보다 옛날 자료보다 프로시저나 서브루틴이라는 말이 나오면 펑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함수의 장점, 함수가 뭐다? 그리고 함수를 쓰면 좋은 점이 뭐다? 그리고 함수의 장점, 함수를 왜 쓴다? 그리고 함수의 장점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메인 함수에 다 집어넣고 있죠. 작성하기 쉽죠?
뭐 구분할 필요 없으니까 함수 한다고 해서 함수 배워야 되잖아. 함수 선언해야 되고 함수 불러 써야 되잖아. 이거 몰라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게 되면 나중에 유지보수가 힘듭니다. 배우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건데 나중에 큰 프로그램, 여러분 지금까지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 라인 수를 맞추면 되죠. 10줄, 20줄, 100줄 넘어가기 힘들죠. 아유, 좀 복잡한 거 하면 1000줄, 10,000줄, 10만 줄, 100만 줄까지도 내려간다고요. 그걸 통짜로 묶어놓게 되면 100만 줄을 언제 다 흩어봐요. 예, 그럴 때, 아, 이거는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이지, 아, 이건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능이지, 그러면 그걸 잘라서 함수로 시켜놓고, 저장해놓고, 거기다 제목으로 입력, 출력, 한 글자만 적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보는 사람이 굉장히 간결해지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어떻게 출력하자면 그때 따라 들어가서 필요한 것만 본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게 유지보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었을 경우는 유지보수가 너무 힘이 듭니다. 예, 하나만 잘못돼도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노련한 개발자들은 전체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하는 많은 함수로 다 분리시켜서 저장을 기능별로 잘 잘라놓는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이 함수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고생 덜 한다는 거죠. 고생되면 짜증이 덜 나거든요. 프로그램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먼저 중간 평가할 때 일부 학생들이 프로그램 이미 배운 학생들이 함수 써도 되냐라는 질문이 있었었거든요. 뭐 써도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그 함수 쓰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너무 커서 복잡하다. 또 똑같은 코드가 여기저기 반복적으로 나온다. 나 싫다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 문제 풀 때 보면 그 숫자 1부터 1, 2, 3, 4, 5, 6까지의 숫자 중 12,345 사이에 사용된 숫자의 개수를 확인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0일 때 0에다 플러스, 0이라는 숫자에 1이면 1에 플러스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숫자가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만의 자리, 즉 5번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똑같은 거 5번 코딩하기 싫어서 함수를 빼놓겠다 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뭐 아는 사람은 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겁니다.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코드의 중복을 막는 게 첫 번째고요. 또 재사용을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또 프로를 모듈로 나누었기 때문에 개발이 아주 쉬워집니다. 기능 이미 정의됐으면 재활용하니까 난 입력하면 끝내지 입력을 어떻게 할 거다, 메시지를 어떻게 내보낼 거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어집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개발하는 시간만큼 유지보수, 그러니까 개발하는 시간과 유지보수 시간을 비례해 보면 유지보수가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가 쉬워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배우는 단계에서는 중요하지 않은데 나중에 실무를 하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유지보수. 그래서 순서도 작성하는 데 순서도가 중요한 거고요. 나중에 유지보수는 모듈화가 중요합니다. 모듈 함수로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요즘에 자바 같은 경우는 모듈화, 그래서 모듈 방식의 코딩을 많이 선호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복잡해지니까. 아직 학교에서 작업하는 수준에서는 모듈화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뭐 그런 거 알고 있고요. 함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씁니다. 중복을 방지하고 재사용이 편하게 하면서 개발을 쉽게, 유지보수는 더 쉽게 해준다. 이런 특징. 재사용 방지, 중복 방지, 이거 기억해 주면 되겠네요. 누가 함수를 작성하는가? 이거 벌써 썰로 1시간 갔네. 예, 함수는 크게 봐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시스템에 제공된 함수나 프린트f, 스캔f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내가 만든 함수냐,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함수들이 들어있는 곳을 라이브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서관이죠.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하죠. 그냥 표준 함수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 표준 함수는 이 비주얼 스토어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툴 사용자들, C를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은 이런 함수를 필요로 할 거야. 라고 미리 만들어 등록을 시켜 놓은 겁니다. 명령어 아닙니다. 미리 만들어 등록시켜 놓은 거죠. 그런 걸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하죠. 표준 함수, 라이브러리 함수 다 같은 용어입니다. 프린트f, 스캔f 그런 거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내가 필요해서 만드는 것들, 우리가 학습하면서 만든 그 모든 것들은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머가 필요해서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거거든요. 나만 쓰죠. 근데 이게 좋아지면 친구한테 보내서 쓰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좋은 거면은 MS가 쫙 살펴보고 있다가 좋았어. 내가 쓸게 하고 가져갔죠. 어쨌든 함수의 종류는 크게 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과 내가 만든 것이 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걸 라이브러리 함수 또는 표준 함수라고 한다. 내가 하는 거는 그냥 사용자 함수라고 한다.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만드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예, 표준 함수 라이브러리 또는 라이브러리 함수, 표준 함수라고 이야기했죠. 표준 함수 라이브러리는 이미 정의되어 있는 함수고요.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스를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져온 적이 없는데 아니죠. 코드 맨 첫 줄에 샵 include stdio.h 이게 그겁니다. 이게 지금 stdio.h라는 헤더 파일을 가져오고 여기에 함수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확장자가 h든 c든 다 상관이 없습니다. stdio.h 이 말의 h는 헤더 파일, 라이브러리 파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윗부분에 놓는다 해서 헤더란 말을 씁니다. 맨 처음에 나와야 된다. 남이 거 가져온 걸 미리 갖다 놓고 그걸 알아야지 내 코드 사용자는 나잖아. 쓰기 위해서 내가 뭘 쓰겠다 미리 선언을 해줘야지 불러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 첫 줄에 적어줍니다. std는 스탠다드, 표준 입력과 출력에 관련된 것, 즉 키보드 입력과 모니터 출력에 관련된 것들이 다 stdio.h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열어봐도 되고요. 볼 필요 없어요. 이런 함수들을 미리 정해 놓는데 이런 걸 헤더 파일이라고 하고 include라는 명령으로 불렀습니다. C에서는 이런 헤더 파일들이 있고요. stdio.h, string h, mass h, std library h, time h 대충 감이 잡히죠? stdio는 입출력, 이건 string이니까 문자열, mass니까 수학, std 라이브러리가 적혀있는 라이브러리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 함수들의 모임, 타임은 시간 관련된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바나 다른 언어에도 동일하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게 구분이 헷갈릴까봐 통짜로 집어넣죠. 자바 랭스, util, io, net, awt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바 배울 땐 이런 거 씁니다. 오케이?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는 시스템이 제공되고 이걸 불러 쓰는 방법은 프롬 맨 첫 줄에 줬던 샵 include stdio.h 얘였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예. 오케이. 예, 사용자 정의 함수는 보통 이런 스타일인데 좀 영어로 되니까 보기가 나쁜데요. 데이터 타입 적고 이름 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변수명들 줍니다. 여기 보면 리턴 타입, 펑션 네임, 파라미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영어 나오면 안 좋아하는데 특별히 바꿀 말도 없고요. 바꿔봤자 저거 한글로 읽어주는 건데요. 뭐 리턴, 반환, 타입 이렇게 되는데요. 요 앞에 적어주는 거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보이드라고 선언을 합니다. 함수를 호출해서 처리 후 그 결과를 외부에 넘겨줄 수 있다. 이때 외부로 제공된 이 값을 반환값이라고 하고 이 반환값의 데이터 타입을 리턴 타입이라고 한다. 라고 합니다. 뭔지 모르고 그냥 하면 돼요. 프로그램 약속입니다. 이래도 하자고 그러면 따라가면 됩니다. 만약에 반환값이 없으면 앞에다 데이터 타입 void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void라고 적었을 경우 return이란 명령은 없어도 됩니다. return? 이게 무슨 말이야? 요 뒤에다가 return이란 말을 써서 어떤 값을 돌려줄 건지 일을 시켰으면 가서 보고를 해야 되죠. 사람 일상생활 똑같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의 행동은 똑같습니다. 내가 일을 시키면 가서 뭐 해? 뭐 사와? 그럼 돈도 줘야 되죠. 뭐 해? 그러면은 매개 변수가 없는 거고요. 돈 주면 그게 매개 변수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 왔을 때 했습니다라고 나한테 보고를 할 건지 너 하고 집에 가 나한테 보고할 필요 없어 하면은 리턴 밸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턴이란 말이 나오면 나한테 돌려줘야 되고 너 끝났으면 나한테 문자 줘 아니면 잔돈 가져와 물건 가져와 이게 바로 리턴이거든요. 네, 그렇게 연결시키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펑션은 함수 이름이죠. 여기 적는 건데 마음대로 적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변수 이름 주는 기준과 동일합니다. 우리 쉽게 했죠. 무조건 알파벳으로 시작한다. 끝. 특수문자 빈칸 쓰면 안 된다. 이거 설명해야 돼요. 무조건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특수문자 빈칸 있으면 안 된다. 이거만 지켜주면 됩니다. 파라미터라는 건 여기 들어가는 우리나라 말로 인수라고 합니다. 인수. 우리나라 말 너무 힘들어. 함수를 호출하여 작업을 수행할 때 제공되는 값이라고 합니다. 제공되는 값. 아까 얘기했죠. 신문 줄 때 너 콜라 한 병만 사가지고 올래 그때 내가 돈을 주어 사올 거 아니에요. 주는 돈이 바로 매개 변수가 되죠. 그리고 사가지고 콜라를 가지고 왔으면 그건 리턴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줄 때 이게 돈은 파라미터가 되고 물건은 리턴 밸류가 된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요 괄호 속에 적혀져 있어요. 모든 함수는 괄호가 있습니다. 이제 괄호 속에 적히는 게 바로 파라미터거든요. 이 파라미터에는 그 값을 저장할 변수를 적어줍니다. 정의할 때. 부를 때는 값을 적어주고요. 정의할 때는 변수, 담길 방을 주거든요. 변수명을 주는데 이때는 각 변수마다 데이터 타입을 다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일단 하면서 봅시다. 오케이? 사용자 함수 정의는 어떤 식으로 한다? 이렇게 한다. 오케이.
중간 점검한 거 보니까 일단 1시간은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함수 왜 필요하죠? 중복을 방지하려고, 프로그램 작성의 효율을 기하려고, 통일성을 기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함수와 프로그램 관계는 함수가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이 함수다. 크기 관계로 보면 프로그램이 함수보다 큰 거죠. 프로그램은 함수들의 모임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컴파일러에서 지원하는 함수를 뭐라고 하죠? 시스템 함수, 표준 함수, 라이브러리 함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 또는 표준 함수라고 한다. 그럼 내가 만든 함수는 뭐죠?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또 이상한 쪽으로 세려고 그래. 오케이? 그런 이유로 함수를 왜 쓰는지,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쓰는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잘 해주기 바랍니다.